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았지요.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였지만 정작 국민들이 본 건 조사보다는 보여주기였습니다. 포토라인 연출부터 경찰 조사 투입, 중계방송식 브리핑까지 진짜 목적이 특검 본래의 취지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장면을 연출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이른바 윤석열 내란 특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6월 29일 오전 9시 56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즉 현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곳에 출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귀가한 시각은 다음 날인 30일 새벽 0시 59분, 무려 15시간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대단히 엄중한 법 절차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사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부터 짚어보도록 하지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를 두고 특검 측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히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고 특검 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는 수준을 넘어 입구에 철제 바리게이트를 치고 플라스틱 입간판까지 세워서 입구를 차단한 것입니다. 셔터만 내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과하게 막았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1층 포토라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길을 만든 셈입니다. 그것도 서울고검 정문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만 남겨둔 채 말이지요. 자,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포토라인에 섰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보다 카메라 앞 장면 연출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둘째. 자, 오전 조사에 투입된 인물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검의 첫 조사 대상이자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검사 대신 경찰이 조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자, 물론 특검법상 경찰의 협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것도 첫 조사를 경찰에게 맡긴 것은 여러분들 이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상징적인 망신 주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인물이라고 지목하면서 가해자가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정말 수사가 목적이었다면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을까요? 특검이 경찰 수사관의 투입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을 굴욕적인 위치에 놓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짚어야 할 부분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조사 도중인 정오 12시 44분 특검 측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며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마치 중계방송처럼 실시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브리핑은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응 논리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했고 오히려 조사 도중에 브리핑을 열어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리핑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통제하고 있다, 잘 몰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기 위한 심리전, 여론 홍보전인 것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새벽 1시 가까이 돼서야 귀가했는데 특검은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고작 9시간 정도의 휴식 기간을 두고 다시 15시간짜리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65세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게 이것이 과연 인권적 처우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조사에 집중하려는 수사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기진맥진한 모습을 또다시 언론 카메라에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조사가 아니라 굴욕의 반복, 이게 특검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수사의 공정성은, 그리고 특검의 공정성은 절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응부터가 체포영장 청구였습니다. 수사 한 번 없이 체포부터 시도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결정입니다. 자, 물론 체포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사유 부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은 바로 당일 다시 소환장을 발부하고 다시 윤 전 대통령을 호출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법 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인민재판 퍼포먼스처럼 느껴집니다. 조사 말미에 박지영 특검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소환조사 회수에 제한은 없을 것이다. 무제한 소환 예고입니다. 자, 이건 조사보다는 어떤 길들이기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데요. 자, 실제 수사를 진행하려면 보통은 참고인 조사, 주변 인물 수사, 마지막으로 핵심 피의자 소환이라는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마치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재구속을 향해 가는 과정처럼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미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겠지요.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신 보여주기와 망신 주기가 앞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검은 아마 7월 중순쯤 영장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특검까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파 진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국민들에게 공정한 수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하지 않고 정당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특검이 보여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모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 반드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그 기록이 쌓여 결국 역사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번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연출에 가깝습니다. 철제 바리케이트, 포토라인 유도, 경찰의 의도적 투입, 중간 브리핑, 재출석 통보, 무제한 소환 예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 방향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봐야 됩니다. 진실의 방향, 공정의 방향, 그리고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방향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